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정말 이 훈훈함이 한도 초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스터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스터 전문가가 준비한 내용은 2차 전지 주도주 공략, 올해 수익을 안겨줄 이러한 주도주와 또 2차 전지 지금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에 대한 투자 전략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증권통, 토마토 증권통 찾아와 주셔서 라이브 생방송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짜 쉬운 진단, 금요일 지나가기 전에 꼭 진단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유튜브 찾아와 주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저기 강원 에너지요. 네. 저기 37,600원에 샀어요. 네. 근데 너무 내려가서 네네. 아유,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몇 번 신청을 하고 예. 또 유튜브에 들어가도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청을 몇 번 해가지고 지금 당첨이 됐어요. 아, 오늘 너무 기쁜 금요일인데요, 시청자님. 네네. 예, 정말 잘 됐습니다. 네. 자, 지금 손실이 커지셔서 이 종목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손실이 커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보유하신 지 얼마나 아. 되셨나요? 제가 이게 4월 초에 산 거예요. 네. 3만 한 9천 원에. 근데 조금 그거를 해서 요거 37,600원까지 내려놨는데 아유, 그 뒤로 그냥 18,000원까지 더 떨어지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조금 뭐 25,000원 선까지 왔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래나 하고 그냥 여쭤보려고 그거 했어요. 네네. 지금 손실이 33% 정도신데요. 더 손실이 네. 깊어졌다가 납북을 네. 축소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주식 네. 투자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제가요, 좀 길어도 한 3년 전에 시작해서 11주가 지금 3분의 1 토막 나서 2개는 정지당에 있고 그런 게 많아요. 지금 다 3분의 1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네. 지금 저기 뜨는 게 3천만 원 정도더라고요. 남은 돈이. 근데 또 강원을 누가 나 안 하려고 작년에 저기 팔아가지고 그건 놔두고 또 그 삼성전자 같은 건 팔아서 뭘 하나 사놨어요. 그냥 안 하려고. 그러다가 안 보고 있다가 우리 친구가 야, 난 다 보충했다. 작년 11월부터 그러는 거예요. 걔도 1억 손해보냈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누구 말 듣고 이걸 사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네. 시청자님, 이게 지금 예. 한 사이클을 경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지금 남아있는 원금 가지고 꼭 네. 원래 예. 투자하셨던 금액 복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자님. 잘하시면요. 충분히 복귀하실 수 있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오늘 네. 저희 강원 에너지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예. 전문가님,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오늘 시장 리튬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흐름이 조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로 강원이 솔루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제 리튬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강원에너지가 일전에 굉장히 상승이 크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점 원래 한 6,000원에서 10,000원 정도에서 놀던 기업이었는데 지금 한 43,900원까지 이제 올라갔었으니까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온 건데 주의해야 될 점이 사실 리튬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크게 실적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 기대감이 작용될 때 우리는 매매를 하고 그 기대감이 약간은 사그라들 때에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거의 신고가 고점 부근에서 이제 매매를 하신 거죠. 이거를 연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단가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급하게 뛰었다라는 모습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청자님께서는 딱
이 구간에 매수를 하신 거니까 굉장히 높게 매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이 지금 현재 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긍정적인 점은 최근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저점을 확보를 하고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가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1차적으로 매물대로 확인이 되는 구간이 약 26,000원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은 약 3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2차적으로는 34,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매수가가 완전히 신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사실 리튬에 대한 관심도 이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꾸준하게 높을 수밖에 없겠죠.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때 리튬에 대한 기대감이 이 구간에 어마어마하게 폭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리튬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만큼 리튬에 대한 관심도가 끌어올려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보여줄 때 이 구간에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에는 저는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를 해놓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장 훌륭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1차 매물대가 26,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 정도는 돌파 시도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돌파를 해줬을 때에는 3만 원 정도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한 건데, 말씀드렸듯이 또 3만 원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매물대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3만 원 구간에서 상승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3만 원 구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으로 안내를 드리고 3만 원 구간 돌파 시에는 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노릴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3만 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릴 수가 있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강원 에너지가 진행 중인 리튬 사업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오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주가도 사실 상당히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때문에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해서 3만 원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온다? 그러면 최소한 비중 축소는 진행을 해주셔야, 지금 비중이 너무 많거든요. 때문에 3만 원 정도 목표가에 도달을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최소한 비중을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덜어내 주셔야 또 향후에 대응이 가능하니까, 일단 지금은 조금 더 홀딩하고 가져가되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에는 비중 축소 쪽으로 전략을 잡고 진행을 하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굉장히 좀 뭐 후회도 되실 거고요. 그리고 좀 주식을 하시면서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원 에너지를 추천을 받아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때는 엄청 확신이 있으셨겠죠. 네. 그 친구분도 그러시고 이분도 그러시고. 그런데 지금 강원 에너지를 매수를 하셨을 때가 사실 이제는 완전히 역사적인 고점 부근이었고 누구나 다 수익 중인 구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었거든요. 때문에 앞으로 뭐 주식을 한다라거나 하신다면 지금 이렇게 이제 약간의 꾼들이 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확실하게 이 관점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앞으로 주식을 하실 때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저의 조언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시청자님. 네. 네, 전략 어떠신가요? 아유, 너무 감사해요. 지금 네. 그 선생님 프로를 계속 보고 있어요. 아, 김영일 전문가요? 네. 예. 그 젊으신 분이 아우 잘하신다. 내가 그냥 그거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네.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거를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가 하는 그 전략을 한번 또 따라해 보시면서 수익으로 네네. 나는 쪽으로 나와 스타일이 네. 맞는지도 꼭 잘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전문가님이 하신 말대로라면 제가 손해를 봐도 그냥 좀 그 선에서는 줄였다가 또 저기를 하려고 맘먹고 있어요. 네, 따라하기 네.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라할 수 있는 롤모델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손실폭이 꽤 크시고 이 종목에 비중을 많이 실으셨는데 어려우시겠지만 꼭 원금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에너지입니다. 리튬 관련주, 포스코 엠텍 등 같은 종목들과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고점에 매수하신 분이셨습니다. 3만 원을 돌파한다면 2차적으로 3만 5천 원 목표가를 주셨고요. 3만 원에서 돌파가 어렵다면 이 선에서 비중 어느 정도 줄이면서 대응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오신 분이신데요. 구리구리 너구리님. 큐렉소를 1,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2% 갖고 계십니다. 관절 수술용 로봇 본격적으로 상용화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시면서 기대를 지금 실어주고 계십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종가가 12,170원을 기록하면서 시청자분께서 수익 보고 계세요. 얼만큼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큐렉소가 이제 미국의 TSI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제 이 기업에서 티미니라고 하는 로봇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티미니가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 큐렉소가 또 동시에 이제 수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저는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다음 주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오늘 이제 호재성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장 마감까지 쭉 밀어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호재성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장 마감까지 밀어줬는데 반응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큐렉소가 약 한 12,000원대부터 13,000원 정도까지 두터운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을 뚫어주어야 결론적으로 이제 이 신고가 흐름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을 힘있게 딱 뚫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큐렉소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은 딱 이 매물 구간에 어느 정도 이제 도달을 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월요일 날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신고가 정도까지 약 한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수익 극대화를 노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월요일 날에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호재성 이슈에 반응을 긍정적으로 해주기는 했지만 앞선 매물대가 너무나도 두텁기 때문에 뚫어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구나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앞선 구간의 매물대가 상당히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래도 상당히 여러 번 됐고 수급도 지금 상당히 많이 막혀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수급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월요일 날에 뚫어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다음 주 월요일 혹은 이제 뭐 화요일 쉬는 날이니까 수요일 날에 추가적으로 연속적인 상승을 해준다. 그러면은 12,000원 초반대부터 13,000원까지 이 매물 구간 뚫어주는지 보시고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신고까지 노릴 수 있다라는 점.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음 주로 넘어갔는데 이 12,000원 초반대를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매물대가 너무 두터워서 이 구간에 부담을 느낀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의 흐름을 보고 수익 극대화를 노릴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또 수익이 나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다음 주에 이 구간에서 뚫어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물대 돌파의 현황 같은 것들은 뭐 분봉을 통해서 확인을 할까요? 어떤 점으로 보면서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일본 구간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네. 이제 지금 현재 이 줄을 쳐놓은 구간을 보게 되면 딱 12,000원부터 13,000원 구간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저점 구간을 저는 이제 주로 보는데 이 저점 구간에 거래가 강하게 실린 봉들이 있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 저점 구간이 이 구간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의 매수가가 시작이 되는 부분일 겁니다. 때문에 이 구간에서 팔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게 되죠. 팔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구간을 매물대, 저항대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딱 큐렉소가 오늘 종가까지 밀어줬는데 이 심리적인 저항대까지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구간을 뚫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익 극대화 아니면은 차익 실현 후 종목 교체 이렇게 이제 전략을 꾸려 나갈 수가 있는 구간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점 가운데서 관절 수술용 로봇이 상용화되는지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서 하반기에 미국 FDA 허가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재료를 가지고 보면서 하반기까지 쭉 보유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하반기까지 쭉 보유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게 뭐 많이 떠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일단 종목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굳이 어느 정도 수익권을 줬고 지금 현재 이슈에 의해서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제 사이클이 돈 종목들은 반드시 눌림 구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반기에 이슈가 다시 나올 때 또다시 눌림 구간을 줬다가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굳이 눌림 구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슈에 의해서 다시 한번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지금 수익인 것들을 챙기지 않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차례 수익을 챙겼다가 그 다음에 눌림 구간이 나오고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때 그때 또 접근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굳이 뭐 들고 가기보다는 한 차례 차익 실현했다가 향후에 또 품목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작용할 때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큐렉소입니다. 시가총액 5천억 원 아래에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12,000원, 13,000원 돌파가 내일 월요일장이죠. 다음 날 월요일장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돌파를 한다면 신고가인 16,000원대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일에 여기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면 수익을 확정하는 익절로 대응하자는 전략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02325-8200번 계속 전화 받고 있습니다. 먼저 주신 분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SBB테크 72,000원에 10%. 네,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추가하면 이제 매수도 하기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보면 되겠는지. 네, 손실이 꽤 나오셨는데 네. 추가 매수 고민이 지금 되시나 봐요. 바닥을 어느 정도 잡은 흐름을 최근 보여주고 있습니다. 4만 원 선 아래에서요. 예, 자, SBB테크 전략 저희가 세워드릴게요. 특별히 투자 기간 잡고 계시는 거 있으실까요? 앞전에 추가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네, 또 내려갈까 봐 못했더만은 또 올라오네요. 네, 지금은 이제 또 추가 매수하기가 어중간하고 해서 네네. 단기적으로는 얼마까지 올라가면 팔아야 될런지 또 다운될까 봐 걱정이 돼서. 단기요? 단기, 알겠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저라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SBB테크가 이제 알고 계시듯이 감속기 관련된 종목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까지는 계속 적자 나오다가 올해 그나마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실적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이제 이 감속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형성되고 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실질적인 실적보다도 더욱더 큰 상승이 많이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SBB테크가 올라가려면 기대감이 다시금 작용이 되어야겠죠. 다만 이제 이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로봇 쪽에서도 워낙에 이 비중 자체를 많이 차지하는 쪽이라서 기대감은 다시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SBB테크의 지금 현재 흐름을 볼 때 약한 4만 원 초반대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해주려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동반될 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들어왔었던 수급 대비 지금 현재 수급이 많이 부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관심도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차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반등은 로봇주들 일부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같이 분위기를 어느 정도 타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수급이 동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것도 찐 반등이다라기보다는 그냥 적당한 이 지지라인을 확보하고 반등이 나오는 수준에서 아마 다음 매물 구간이 지금 현재 약 한 5만 원 초반대 정도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딱 이 정도 근처 구간까지만 반등이 나오고 다시 저점 구간까지 횡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 4만 원 초반대 구간에서 5만 원 초반대 정도까지 박스권을 형성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4만 원 초반대에 추가 매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이 기회비용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기회비용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를 했을 때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결론적으로 SBB테크가 지금처럼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구간에서 저점에서 단순히 저점 잡혔다라고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도 다시 한번 SBB테크가 기대감을 형성을 할 때까지는 오래 걸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되겠죠. 때문에 SBB테크는 저라면 어떻게 대응을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5만 원 초반대가 지금 현재 매물대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 5만 원 초반대를 한 차례 정도 뚫어줬다가 눌림 구간이 저는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앞선 구간에 이 정도의 수급 정도는 들어와 주어야 저는 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건이 5만 원 초반대 매물대로 한 차례 뚫어줄 것. 그 다음에 눌림 구간이 나오면서 동시에 이 5만 원 초반대를 뚫어줄 때의 수급이 앞선 수급 정도로 크게 들어와 줄 때 이때가 저는 추가 매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만 원 초반대 정도에서 4만 원 후반대 정도까지 추가 매수 구간을 줄 것 같고요. 그러면은 5만 원 초반대 구간을 한 차례 뚫어줬으니까 다음 매물 구간인 7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지금은 SBB테크는 당장에 대응을 하기보다는 현재 이 4만 원 초반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지를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인내심 있게 지켜보셨다가 5만 원 초반대를 수급을 굉장히 이제 강하게 동반을 하면서 뚫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눌림 구간에 추가 매수를 준비해 주시고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셨을 때에는 7만 원을 목표가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점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이 들어왔는데 추가 매수를 언제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단기는 그럼 5만 원대 초반이에요? 예, 그 정도 보시고 이후에는 좀 지금이 이제 진바닥을 확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이 거래대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래대금이 동반되어야지 그 이상의 목표가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네, SBB테크입니다. 진바닥 확인은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5만 원 초반까지 상승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4만 원 초반의 지지력을 확인하는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앞전에 거래 대금만큼 동반이 된다면 목표 주가 7만 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이게 뭐야 님이신데요. 나인테크를 3,85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요. 15% 갖고 계십니다. 나인테크 오늘 종가가 5% 가까이 상승하면서 3,655원 선에 마감됐습니다. 이분께서 뭐 손실이 크진 않으시고요. 5% 정도 약간 손실 입고 계시는데요. 높게 안 사셨어요. 네,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나인테크는 원래는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주로 이제 알려져 있었던 기업인데 최근에 나왔었던 호재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소재를 새롭게 이제 개발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상용화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나인테크가 개발한 열전 소재가 한창 이제 이 국산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필요성이 쭉 이야기되던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나인테크가 상용화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국산화를 하게 된다. 어느 정도 이제 우려감을 줄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나인테크가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단가가 약 한 3,000원 후반대신데 현재 나인테크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주가가 약간의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이제 박스권이냐라고 한다면 약 한 3,000원 초반대부터 4,100원 정도까지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인테크가 이전까지는 항상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바닥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인테크가 이제 쭉쭉쭉 밀어준다라는 느낌이 들기보다는 항상 이 윗꼬리를 자주 그리는 종목이에요. 네. 네, 종목이 높게 항상 안 사셨다기보다 네. 많이 못 올라간 종목이네요. 그렇죠. 종목은. 항상 네. 이제 같은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도 이거 도대체 언제 가는 건가 가긴 갈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정리를 못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됐을 때 어제도 윗꼬리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어제 못 갔었던 게 결국에는 이전에 이 매물 구간이 현재 약 한 또 3,800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이 윗꼬리를 그린 건데 오늘 또 특이하게도 다시 한번 또 수급을 밀어넣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이제 나인테크가 상용화한 반도체 소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면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수급을 밀어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흐름이 중요하겠죠. 말씀드렸듯이 1차 매물대는 3,800원이고요. 2차 매물대는 4,100원 수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에 3,800원 구간 뚫어주는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4,100원 구간까지 어느 정도 수익권을 노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4,100원 이후로 가기에는 지금 현재 또 마찬가지로 매물대가 앞에 너무 두텁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단기적으로 나온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뚫어준다라고 하더라도 4,000원 정도까지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의 흐름을 주요하게 보시고 1차 3,800원, 2차 4,000원에서 4,100원 정도까지 지켜보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가격대에 도달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강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종목 특성 자체가 굉장히 또 자주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종목은 너무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또 교체 전략을 꾸려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상승이 나와준다면 약간 수익을 보시면서 매도할 수 있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인테크 주가가 별로 못 올라가고 박스권에 묶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좀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전략은요. 3,800원 1차적으로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 선을 돌파했을 때 2차적으로 4,100원 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장비, 여기에다가 반도체 소재 쪽으로 오늘 또 재료가 나왔었던 나인테크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HB 테크놀로지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3,053원에 30%요. 네, 3,053원. 53원에 30%요. 30% 갖고 계시고요. 예. 예, 오늘 종가는 7% 크게 하락하면서 2,735원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낙폭 때문에 손실이 좀 커지셨는데, 예, 10% 정도 지금 버티고 계시네요. 예. 제가 궁금한 거는요. 예, 오늘 한 3시 10몇 분쯤 됐나? 이게 공지가 떴어요. 네네. 근데 이 내용이 뜨자마자 막 급락을 하더만은 그 시간의 종가에서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그러다가 장후 매매에서는 또 막 하고 올랐어요. 네. 네, 그러다가 또 지금 단일가 거기에는 또 매수 주문량이 엄청 많거든요. 이게 오늘 공시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는데, 저도 이제 이게 김형일 전문가님 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 같은 주린인데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 디스플레이 종목인데 원래 갑자기 OLED. 예, 이래가지고 제가 이걸 조금 더 매수해볼까 싶어가지고 앞으로 조금 비전이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님 말씀을 좀 듣고 이래저래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종가에 매매하려고 하니까 공시 뜨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네. 좀 제 나름대로 좀 전망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공시 하나로 오늘 많이 좀 시끄러웠어요. 종가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네.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해요, 지금.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공시 나오고 나서는 급락을 하다가 시간 외에서 또 하락하는 듯 하더니 다시 또 상승하는 매수세도 보인다고 하니까 이게 네. 갈피를 잡기가 힘들다라는 생각 드실 것 예.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또 앞으로 전망은 좋아 보인다. 그래서 추가 매수해도 될지도 고민 중이시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전망은 좋죠. OLED에 대해서 최근에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애플이 OLED 쪽에 투자를 또 대폭 확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거 쓸 거고 HB 테크놀로지가 또 삼성 디스플레이 향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전망 굉장히 밝다라고 봐야겠죠. HB 테크놀로지가 또 2차 전지 장비도 삼성 SDI에 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올해는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공시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현재 상태에서 업황을 조금 이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디스플레이 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오늘 이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쪽의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다 크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대장은 프로 2000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프로 2000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 나오다가 막판에 확 빼버렸거든요. 프로 2000이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디스플레이 쪽의 대장주였는데 수급이 밀어 넣어지다가 지금 현재 확 빠져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지금 이 말은 무엇이냐? 오늘 이 디스플레이 쪽이 기대감을 갖는 이슈, 이제 다음 주에 애플이 관련해서 이제 XR 헤드셋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작용을 했고 그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는데 바로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죠. 디스플레이 쪽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급 형성이 되어 있다가 한 차례 지금 차익 실현이 나와버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떠한 구간이냐라고 했을 때 자, 지금 현재 어떻게 순환이 돌았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HB 테크놀로지가 저점에서 최근에 OLED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르면서 한 차례 수급이 들어왔었고 마찬가지로 한 차례 수급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또 저점까지 지지를 해주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수급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한 차례 정도 차익 실현이 더 나오고 있는 구간인 거죠. 최근에 이제 연속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물량을 털어내면서 이제 저점까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 그러니까 순환 사이클이 도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공시가 나온 내용은 자회사에 대한 내용인 건데 뭐 HB 테크놀로지 기업에 대한 내용과는 크게 이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현재 HB 테크놀로지가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쪽이 최근에 순환이 나왔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아무래도 좀 흐름이 중요할 것 같은데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전망이 굉장히 밝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약 한 21선 구간 2,700원 구간을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으니까 더 하락을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원 중반대까지. 그런데 2,000원 중반대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HB 테크놀로지가 완전히 바닥권을 잡는 그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HB 테크놀로지는 결국에는 저는 다시 한 차례 정도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주목을 받을 거냐라고 했을 때 수급이 동반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OLED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확대가 될 거고 실질적으로 HB 테크놀로지는 OLED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충분히 또 성장을 받을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다시 한번 반응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단가가 만약에 저점까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매물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음 주를 또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볼 것 같은데 어찌됐든 현재 단가를 지켜준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부분을 잡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매수가까지 노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현재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HB 테크놀로지는 나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21선 구간 이탈 시에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HB 테크놀로지는 내년까지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점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나는 향후에 다시 한번 이런 수급이 들어올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노릴 거야 라고 이제 전략을 꾸려 나가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저점까지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방법은 또 어느 정도 이 손실 만회를 노릴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때문에 시청자님의 취향 혹은 내가 지금 현재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이 나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 손실을 감당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21선 구간 주요하게 보시면서 이탈 시 정리 혹은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 3,000원 구간을 보면서 이 3,000원 구간 기준으로 정리하는 구간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는 손실 만회하고 싶다, 손실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저점 구간까지 떨어지는 거 기다렸다가 수급이 다시 들어올 때 그때 오히려 또 추가 매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유 기간을 좀 늘리신다면 목표가는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보유 기간을 늘리신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1차 목표가는 현재 단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약 3,000원 정도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구간에 맞추어서 또 대응 구간을 꾸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한다라고 하신다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이 들어오는 네. 구간에.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제가 지금 보니까 공시에서 지금 계열 종속회사 가운데 한 회사를 뭐 해산한다라고 해서 장중에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장 마감 끝나고 나서 정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좀 심리가 안정된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고요. 예, 예. 예, HB 제가 점점 테크놀로지. 공시는 못 봤네요. 예.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HB 예. 테크놀로지 전략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디스플레이 장비, 2차 전지 장비 기업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오늘 종가를 잘 지지하지 못했을 때 종목 교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OLED, 메타, 애플 등의 이슈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현재가, 2차는 3,000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서 송이배님께서 라온텍 부탁드려요 라고 글 남겨주셨고요. 갑자기 크게 빠지네요. 13,200원 10%입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언제나 나이스한 종목 체크 멋있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자, 이분께서 라온텍 보유 중이십니다. 전략 세워볼까요, 전문가님? 결론적으로 라운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프로 2000이 대장으로 움직이면서 디스플레이를 이끌어줬고, 라운텍도 오늘 상승이 잘 나오고 있었다가 갑자기 장막판에 빠져버렸잖아요. 디스플레이 쪽이 일괄적으로 다 차익 실현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라운텍도 장 막판에 주가가 고꾸라져 버린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명확하죠.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이 반복되는 모습이 지금 약 한 3차례까지 다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가에서는 워낙에 또 상승이 많이 나온 단가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심리가 어느 정도는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절 라인은 지금 너무나도 명확하죠. 현재 21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12,400원 구간 이탈 시에는 반드시 정리하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약 한 14,000원 정도 구간을 노리시고, 이 종목은 수익을 크게 본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종목 교체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상장 초기에 4,000원대에서 놀고 있던 종목이 15,000원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누구나 수익 중인 구간인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수익 중인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던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종목 교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게 좋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21선 구간 이탈 시 정리,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지켜준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적당하게 수익권 전환됐을 때에는 정리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1선 테스트가 있었는데요. 7% 하락하면서 12,750원 마감됐습니다. 일단은 21선을 지킨 종목 3월부터 지금까지 상장 이후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 주목하면서 12,400원 이탈 시의 정리, 목표가는 14,000원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들 진단해 드렸습니다. 이제 월요일장의 전략을 함께 세워볼 텐데요. 김영희 전문가님, 진시즌에서 마지막 전략이신가요? 그렇죠. 네. 진시즌은 이제 제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 텐데, 네. 오늘 이제 또 공방, 네. 공개 방송을 이제 앞으로 좀 자주 하면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 뭐 시간에 얼굴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연결하니까 공방을. 유튜브 공방이 아니고 이제 홈페이지 공방이어서 아마 연결이 네.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앞으로 매일매일 공방할 예정이니까 예. 자주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다음 주부터 될 네네. 것 같아요. 어찌됐든 다음 주 시장을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다다음 주에 FOMC 있고요.
그다음에 CPI도 FOMC 전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아마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마 FOMC가 지금 금리 동결 가능성이 또 살짝 높아져가지고 생각보다 시장이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보니까 다음 주까지는 개별주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너무 적극적으로 종목을 진입을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지수가 좋기는 한데 지수가 좋은 것 대비 살 종목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적극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기보다는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겠다 싶은 종목만 접근을 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약간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또 수급을 받아줄 섹터가 필요하겠죠. 그 수급을 받아줄 섹터가 과연 어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주요하게 염두하시면서 다음 주에 또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이번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이제 이 메모리 쪽에서 언제 나올 것인가, 후공정 쪽에서 나올 것인가, 뭐 소부장 쪽에서 나올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장기적으로 또 전략을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쪽은 뭐 지금 이번 반등 때 많이 안 올라간 종목이라면 들어가서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항상 수급 들어오고 보자라는 또 의견이고 네.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보통 이제 후공정, 그 다음에 부품, 장비 쪽, 그 다음에 설비 투자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반도체 업황 회복된다라고 후공정부터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전체적으로 후공정, 그 다음에 장비, 부품, 설비 투자 다 반응 안 나왔고 시스템 반도체 쪽만 상승이 또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러한 상승 사이클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아마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어서 다음 사이클은 이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상승 사이클을 기억하시면서 수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이 좋지만 그 안에서 살만한 종목이 사실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아무 종목이나 또 매수를 할 수 없는 시장의 환경이라는 점 주목하고 있는데요. 차익 실현 이후 반도체 쪽에 차익 실현 이후에 수급을 받아줄 만한 섹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반도체 상승에서는 시스템 반도체가 주인공이었고요. 이후에는 디램 쪽의 후공정, 부품, 장비, 이 순환매 사이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김영희 전문가와는 인사 나눠볼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미스터 진단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건 창호 두 분 앵커가 또 여러분 맞이하게 될 거고요. 또 이종국 전문가가 또 금요일 밤을 또 불타는 열정과 또 핵심적인 메시지로 전략 세워드릴 텐데 이종국 전문가의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2128-3388번 2128-3388번 전화 주셔서 오늘 미스터 진단 받고 싶다고 미리 남겨주시면 오늘 밤 9시에 진단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600선을 회복한 시장입니다. 월요일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장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장 마감 이후에는 진짜 쉬운 진단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